평론가가 아니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불황에 사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약간 지금이 이 무주택자가 기회를 노려볼 만한 그런 네. 시기에 좀 가깝게 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상반기에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타이밍만 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싸게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점이 2021년 10월이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은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 한 25% 정도는 좀 떨어진 걸 사셔야 될까요? 나머지 지역은 한 30% 정도 떨어진 걸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막상 현장을 가보면은 그렇게 싼 매물이 많지 않아요. 유튜브 보면은 뭐 40% 폭락, 반토막, 이런 거는 극단적인 사례고요. 막상 가보면 그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잉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만약에 살려면은 특정 지역을 고집하면 아마 물건이 없을걸요. 그러면은 동은 10개 정도를 저는 잡으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여의도의 직장인이면은, 그러면은 뭐 젊은 분들이야 뭐 돈 많아봐야 10억대일 거잖아요. 아니면 뭐 9억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신길동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저런 데요. 뭐 방화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염창동, 뭐 서대문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뭐, 아니면은 저런 데 뭐, 관악구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금천구 이런 데, 이런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10개 이상 동은 보셔야 되고, 아파트 단지는 한 30개 정도 보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잡는 거예요. 이게 붕어 낚시하기보다는 건물 낚시하듯이 좀 쇼핑하듯이 넓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급매물을 좀 찾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집 마련도 부지런해야 된다. 상품을 팔아라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새 뭐 모바일로 많이 검색하니까 손품, 그다음에 현장 가봐야 되니까 다리품, 그다음에 머리품. 머리품은 부동산을 평론가식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철저한 실수요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나름대로 판단 능력을 저는 머리품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이 뭐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 보면 거의 타이밍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격 이점을 메리트를 고려하지 않는 타이밍 제기는 실익이 없고요. 항상 타이밍과 가격 메리트는 내 집 마련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항상 가격과 그 다음에 타이밍을 동시에 저는 보고 판단을 하라는 말씀드려요. 만약에요, 상반기에 내가 좋은 시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상반기에 내가 원하는 매물이 없어. 그럼 안 사시는 거지. 그럼 하반기로 늦춰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서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무주택자가 있다면은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지역마다 다르고 내가 살려고 하는 상품이 무엇이냐가 또 다릅니다. 왜냐면 앞서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PF 위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방 거주자다 라고 하면 좀 기다려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금감원장조차도 PF 위기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진 않을 거다. 죽일 곳은 죽이고 살릴 곳은 살리고 선별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실제로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죽일 곳이라고 보게 되면 지방 현장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애초에 서울 같은 경우 미분양도 없고요. 그리고 수도권도 주요 지역들은 다 완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을 주로 하던 현장들이 정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회사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 분양가 5억의 고수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금융비용이 계속 쏟아지고 우리가 망하게 생겼으면 이것을 할인 분양하더라도 어떻게든 덜어내려고 하겠죠. 그럼 신축 가격대들이 계속적으로 싸게 나올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이 아니라 냉정히 말씀은 악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미분양 관련된 대책들을 또 내놓을 가능성들이 높아요. 이번에 일시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도 이제 주택수 배제 효과를 주겠다라고는 했지만 사람들 평은 이걸로는 약하다라는 게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뭐 주택수는 빼준다라고는 해도 뭐 이게 특별하게 혜택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나사가 하나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다주택자가 들어가진 못하게 막아놓는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러면 전설처럼 내려오는 조특법 99조의 2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택수를 완전히 빼주는, 양도세 주택수에서 이제 평생 동안 제외해주는 규정이 있고, 또 그 양도소득세 자체도 10년 동안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이 있었거든요. 물론 100% 감면이라 하더라도 농특세 30%가 부여되는 게 있었지만, 그래도 단일세율 30%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갈 만한 요인들이 있죠. 그런 게 나오면 사실 지방 미분양들도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등장한 게 딱 2번 있었는데, 97년도 IMF 때 한 번 있었었고요.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로 금융외환위기, 이제 금융위기 때 한 번 또 등장했었죠. 이번에 또 등장하지 않겠냐라는 말들이 도는데, 그게 등장하면 더 기다리기보다는 그때는 지방 미분양도 빠르게 선택하는 게 주요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이상은 지금은 지방시장이 계속적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기다려도 되는데, 문제는 서울이다. 나는 지방에 내 집 마련할 거예요 라고 하면 굳이 급하게 매수 안 해도 돼요.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자주 말하는 게 인구 감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구가 감소되면 서울 인구가 빠질까요? 지방 인구가 빠질까요? 지방이 더 많이 빠지겠죠. 그렇죠. 서울도 빠지긴 빠집니다. 그런데 지방은 더 무너지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는 지방이 그렇게까지 힘들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부동산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요즘 계속 단골처럼 내놓는 게 PF 위기 그리고 인구 감소인데, 이 얘기를 곰곰이 잘 따져보면 지방 무너지는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 입장에 심리가 더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방 입장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살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로 산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서울에 매수를 하려고 한다. 내 직장이 서울이야. 근데 서울에서도 빌라다 라고 하면 기다려도 돼요. 내가 빌라 매수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지금 빌라는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대책에서 빌라, 미분양 빌라를 샀을 때도 혜택을 준다라고 했죠. 이것도 나사가 빠져있는 대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만큼 빌라 시장이 지금 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를 사고 싶으면 사는 거지만, 솔직히 대부분은 빌라를 사고 싶기보다 아파트를 사고 싶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울 집값이 비싸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제 조건은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거지, 서울의 빌라가 비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서울 빌라 지금 뭐 노도강 이런 데들은 뭐 2, 3억에 살 수 있는 빌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PIR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득 대비해서 이 집값이 정상이냐라고 말하는데, 평균 중위소득으로 갔다가 그러면 중위주택 가격, 지방까지 다 포함한 거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지방은 싫고, 서울에서 빌라 싫고, 서울의 아파트, 여기서도 완전 구축은 또 싫어. 신축이라고 하는 순간 애초에 상위 10% 자산을 사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거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빌라를 매수할 거다라고 하면 역시 기다려도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아파트다라고 하면, 애초에 서울의 아파트라고 가정하는 순간 말했잖아요.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상품이에요. 그렇다 보니 지금 서울의 청약 분양가들 보다 보면 계속 올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 계속 높아지고 있죠. 청약 당첨되는 거 이 분양가에 누가 받아라고 해도 당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따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 여기서 신축이다 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셔라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뭐 아니 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단기 고점 단기 저점 이거는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추세선으로 봤었을 때 흔들리지 않을 부동산이 어딘가,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집값이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네가 어디냐? 일본이죠. 일본이 왜 맨날 일본만 얘기하는지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 외로는 OECD 선진국들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침체로 꺾인 데가 없어요. 뭐 단기적으로 금융위기 때 빠졌다가 상승하고 이런 거 말고 아예 막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 무너졌어요 라고 말하는 곳들이 일본 외로는 없다 보니까 일본을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일본만의 특수한 현상이냐라고 말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일본이랑 대한민국이랑 경제 규모도 비슷하고, 뭐 규모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산업 구조들이 비슷하게 갔었었고, 인구에 대한 부분들도 비슷하게 가고 있고, 애초에 한자 문화권에 대한 특색이라든가 동아시아권에 대해서 좀 중국조차도 조금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본처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20년 뒤에 미래가 일본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냉정하게 일본이 대한민국이 20년 뒤 미래라고 가정하면 정답은 어떻게 나오냐? 일본 도쿄의 신축 아파트 가격대는 그 전에 그 거품 경제 이전의 평단가를 돌파했어요. 지방은 다 박살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이상하죠. 아니 일본에서 집은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던데 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게 평균의 오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도쿄도라고 했었을 때 이 도쿄도가 서울의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아니다. 면적으로만 따지면 거의 서울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과 비교를 하려면 도쿄 23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도쿄 23구에서 신축들, 우리가 맨션 이렇게 하는데, 이 맨션이 막상 보면 우리 드라마라든지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막 2층 3층짜리 빌라 같은 게 그게 다 맨션이거든요. 근데 신축, 우리가 뭐 아파트라고 비교하려고 하면 타워 맨션 이런 데들의 가격대들 보면 신축 맨션들 가격대들은 이미 그 거품 경제 시절 평단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원하는 집의 유형들이 있는 거고, 지방은 일본들은 다 인구 빠지고 있고, 도쿄도도 인구는 마이너스가 되긴 했지만 감소폭이 미미하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지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젊은 층들이 다 도심지로 몰려들게 되는데,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안 그래도 제2의 수도라는 부산조차도 미래가 없다라는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다 떠난다. 뭐 100대 대기업들 중에서 부산에 본사를 둔 곳이 한 곳도 없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러면 서울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순환의 고리가 끊기게 되면 살아남은 신축, 재개발 재건축, 여기가 희소성을 갖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생각해 보면 그 지역이 뭐 설령 2년 뒤에 들어가면 싸게 잡을 수 있을까? 3년 뒤에 들어가면 싸게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서울의 공급량 계획들을 보게 되면 뭐 5년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당장 2, 3년만 지나가는 순간 공급 절벽이 도래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라고 하면 뭐 지금이 바닥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서 우리가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해드리는데,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 곳을 갈 거라고 하면 그거는 지역별, 상품별 따져가 보면서 천천히 보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죠.